안녕하세요. 장호경제학교 장호 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박앤세일 구간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그 물건이 20% 30% 할인된 가격으로 세일이 나왔을 때 그것을 살 때 기쁨이 참 좋죠. 그래서 그것을 득템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박앤세일 구간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내가 1,000원, 5,000원, 심지어 10,000원 정도의 싼 가격으로 물건을 매수했으면 더 그 기쁨도 큽니다. 그러나 진작 그 규모가 크고 금액이 훨씬 큰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그렇게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분위기에 이끌려서 카드라 하는 동신에 이끌려서 매수를 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경제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그죠? 우리 스스로 자립하여서 어떻게 경제에 대한 상식을 좀 쌓아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나. 이것이 우리가 이 동영상을 보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주가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그리고 시가상위 종목을 차지하는 개별 종목들은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하면서 살펴보면 여러분이 투자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가 지수나 부동산의 바닥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방 우리가 부자가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그 바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통계적인 지표를 통해서, 기준치를 통해서 저평가, 고평가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런 지표를 기본적으로 좀 알고 투자를 하면 좀 더 효율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버핏 지수는 바로 국민 총생산 GDP라고 그러죠. 경제 성장률을 뜻합니다. GDP와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이렇게 대비한 것이죠. 비교해서 고평가되었나 저평가되었나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GDP를 통해서 우리가 평가된 다음에는 개별 주식에 대한 평가는 PBR이라는 지표를 통해서 또 저평가 고평가 여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수의 지수 같은 어떤 지표를 통해서, 심리 지수를 통해서 부동산이 어느 정도 바닥이다, 또 고평가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지금 핫 이슈로 뜨고 있는 챗 GPT를 통해서 AI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지수 전망은 어떤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버핏 지수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버핏 지수는 현재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한 2284조, 작년 기준으로 예상 GDP를 보니까 2150조 정도 되니까 거의 1대1 비율에 가깝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시가총액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과대평가도 되지 않았고 저평가도 되지 않은 적당한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주가지수가 한참 올라갔었던 3천까지 올라갔었던 그 시기를 되돌아보면 시가총액이 2742조였습니다. 그때 GDP는 2071조 원, 한 30% 정도가 고평가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때 기준보다는 현재 기준이 투자하기는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우리나라 상장기업 수는 2575개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업에 투자하시면 된다, 이거죠. 자,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 기업과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스타벅스 매장에 가서 커피를 마실 게 아니라 그 주식을 사라, 이런 얘기가 있죠. 애플이 좋고 아이폰이 좋고 하면 그 새로 나온 상품을 사는 것보다도 그 가격을 가지고 그 주식에 투자를 하면 미래에 더 좀 효용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주식에 투자한 그것을 가지고 내 아이폰이라든지 또 노트북을 사면 그 기쁨은 몇 배가 더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GDP를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알 수 있는데, 그럼 개별 주식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PER이라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에비타라든지 또 매출액 대비 어떻게 나오는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PBR이라는 지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이 지표를 보고 저평가 고평가 여부를 많이 판단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PBR이 낮은 구간에 외국인들이 투자도 많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 PBR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산이라 그러면은 이 자산 안에는 내 자본이 있고 자기 자본이 있고 그다음 부채가 있습니다. 부채가 있죠. 내가 10억짜리 집을 샀다 그러면은 10억짜리 집을 샀으면 부채가 5억이고 자본이 5억이다 그러면은 자산은 10억이지만 내 자기 자본은 5억밖에 안 되죠. 그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내 자본이 100억이다 이러면은 내 자본 100억에서 주식수를 나누었을 때 만약에 10만 원이 되었다 그러면 현재 주가와 비교하는 겁니다. 현재 주가도 10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은 PBR이 1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PBR은 어떤 장부가 가치를 뜻하구나. 부채를 빼버리고 자기 자본과 주식수를 나누어서 현재 주가와 비교했을 때 고평가, 저평가를 나타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 보면은 이 PBR에 대한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현대차가 0.6입니다. PBR 1보다 밑에 있다. 그죠? 포스코가 홀딩스가 0.49. 상당히 낮게 돼 있네요. 이런 주식을 봤을 때는 1보다 낮으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밑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에서 최고 우리나라의 큰 기업이라 할 수 있죠. 이럴 때 13 정도가 됩니다. 13 정도가 되는데 그럼 이건 너무 고평가되었나? 그렇지만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죠?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꾸고 하면 전기 배터리는 항상 필요한 거니까, 그죠? 2차 전지도 필요하니까 그 성장성을 보고 좀 PBR이 높더라도 앞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맥락에서 볼 때는 PBR이 1보다 이하인 주식이 그래도 지금 잡아놓으면 저가에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카카오 같은 경우는 한참 갈 때는 뭐 PBR이 5 내지 6 정도 됐죠. 지금 반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다. 네이버도 1.28, 삼성전자도 한 1.45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주식을 고를 때는 PBR이 1 미만인 기업 가운데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우리가 선택하면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시가총액이 적거나 거래도 별로 되지 않는 코스닥의 하위 몇 프로 이상 이런 기업을 가지고 PBR로 판단을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투자하실 때는 시가 상위 종목 가운데 큰 주식, 쉽게 말하면 시가총액이 큰 주식을 위주로 해서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의 경우로 한번 살펴볼까요? 부동산 편에서 잠깐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매수의 지수라는 겁니다. 부동산을 살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지수죠. 한참 부동산을 살 때는 매수의 지수가 100 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2023년도 1월 기준, 1월 한 31일 기준으로 볼 때는 매수의 지수가 굉장히 약하죠. 한 17, 부산에는 10 정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낮은 구간에 있었죠. 그죠? 금융위기가 왔을 때든지 2012년도, 2019년도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집을 내가 언제 살까? 그 위치를 알 수 없죠. 그죠? 만약에 내가 저 위치를 잘 판단 못해서 이 정도 수준에서 집을 샀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이 정도 왔다. 매수위 심리하고 부동산 가격이 100% 연동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수위 지수의 어떤 심리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움직이죠. 그죠? 부동산 가격이라고 예를 든 지표라 생각한다 그러면 위의 가격의 상승보다 이 중간에 산 사람은 나중에 가격이 회복되는 속도가 좀 빠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수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밑바닥에 있다. 심리지수가. 살 사람이 없으니까 부동산 가격은 점점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챗봇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참 뜨고 있는 챗 GPT라는 거죠. 우리나라 GDP 경제성장률하고 자꾸 이렇게 헷갈려서 GPT 굉장히 좀 헷갈리는데요.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이 AI가 말하는 게 정확해요. 한국 증시에 대해서 리스크 굉장히 좋은 투자처다. 그런데 투자할 종목은 두 가지를 택했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면 삼성그룹하고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이거를 대표적으로 뽑았고요. 그 다음 투자할 때 위험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AI가 맞춰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10분 경제할 때 1편이 처음 했을 때가 환율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 AI도 환율 변화에 대해서 첫째 조심을 해야 된다 이거죠. 주가 지수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주가가 오를 때는 환율이 하락하죠. 주가 내려갈 때는 환율이 올라가더라. 이것을 정확하게 AI가 표현을 해주더라 이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적인 어떤 분쟁, 남북 간에 대체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그 위험성을 많이 가진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여기 한국에 살기 때문에 남북 간의 대치 상태가 그렇게 위협스럽지 않지만 외국인들이 볼 때에는 상당히 좀 위험스럽게 리스크하게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게 세 번째 이거죠. 글로벌 경제의 어떤 변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나라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미국과 중국이 돌아가지 않고 세계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계속 그 침체 상황을 만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AI도 이렇게 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널려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부진을 하고 발품을 좀 팔면은 돌아다니지 않으시더라도 인터넷 안에서 발품만 팔더라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경제적인 지식과 더불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기회는 제가 부자편에서 부자의 성공 습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기회는 천천히 옵니다. 스텝 바이 스텝 하고 경제적인 지식을 많이 쌓고 기회를 기다리고 하다 보면 한번 여러분 또 풍요로운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0분 경제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자,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